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조 기반 기법, 커버리지 기반의 테스팅 항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자, 구조 기반 테스팅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중심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해서 테스트하는 기법을 의미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코드를 분석하고 거기서 어떤 경로가 수행될지를 우리가 식별했죠. 근데 이 경로라는 게 결국에는 결정 포인트 관점에서 수행되는 거죠. 그래서 분기라든지 그 안에 조건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경로들을 식별하고 그 경로가 수행되기 위한 그런 입력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예상 결과,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하고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했었죠. 자, 그래서 커버리지의 개념을 살펴봤고요. 전체 코드 중에 어느 부분이 수행되고 어느 부분이 수행 안 됐는지를 요 코드의 관점에서 다양한 맥락에서 이제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도 봤고, 그 다음에 결정 커버리지도 봤고, 조건 커버리지도 봤죠.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강도가 높은 테스트 커버리지 몇 개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구문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내에 모든 문장이 한 번씩은 수행이 된다. 그래서 이런 x 뿔뿔 y는 0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구문들이 있을 때 이 구문들이 누락 없이 한 번씩은 수행이 되도록 하는 가장 낮은 강도의 커버리지 수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 커버리지는 이 결정, 우리가 여기서 봤던 if, 뭐 for, while, 뭐 do, 스위치 케이스 이런 식으로 분기가 일어나는 조건들을 확인하는 어떤 결정이 있죠. 그래서 어느 분기를 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각 분기를 한 번씩은 수행하는 것을 결정 커버리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if문에서는 true, false가 있죠. if, 그 다음에 else if, 뭐 또는 if 이런 식으로 분기가 있고 for문 같은 경우는 for loop를 반복하다가 어느 시점에 종료하게 되죠. 그래서 for를 타는 경우와 그 다음에 for문을 나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정 커버리지가 있고, 그래서 true와 false 경로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자, 조건 커버리지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결정을 판단하는데 개별 조건들이 있죠. 개별 조건들의 조합을 가지고 전체 결정을 보죠. 그래서 이 개별 조건들을 개별 조건들의 true, false를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을 이제 결정 커버리지, 그 조건의 true, false를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을 조건 커버리지, 컨디션 커버리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함 관계를 그때 살펴봤죠. 그래서 구문 커버리지는 가장 낮은 강도의 테스트 커버리지가 되고, 결정 커버리지를 만족하면 자연스럽게 구문 커버리지를 만족한다. 하지만 조건 커버리지를 만족한다고 해서 결정 커버리지를 100% 항상 만족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라는 것을 예제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커버리지를 살펴봤는데,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커버리지를 더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지금 봤던 그 구문 커버리지, 결정 커버리지 많이 쓰이고, 조건 커버리지는 상대적으로 많이는 안 쓰여요. 근데 이제 MCDC 커버리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커버리지들을 볼게요.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앞에서 결정 커버리지가 그 100%
디시전 커버리지, 결정 커버리지를 100%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케이스를 뽑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의 컨디션 커버리지도 만족하고 100%의 디시전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그래서 테스트 중에 프로그램 내의 각 결정이 최소한 한 번씩 수행되고, 그러니까 결정, true, false 다 한 번씩 수행되고, 이를 구성하는 조건의 결과, 그러니까 적어도 조건이, 컨디션이 최소한 true, false 한 번씩은 수행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제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첫 번째도 true이고 두 번째도 true인 경우, 그 다음에 첫 번째 false, 두 번째 false인 경우. 근데 이 조합이 보면 개별 컨디션도 true, false가 한 번씩은 다 나오는 조건이죠. 그런 조합이죠. 그래서 모든 게 true인 경우, 모든 게 false인 경우, 이렇게 극단적인 그 두 개의 조합을 가지고 셋을 만들면 조건도 만족하고 결정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 커버리지 100% 만족, 결정 커버리지 100% 만족,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개별 컨디션이 true, false 다 나오고 전체 결정도 true니까 true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도 true니까 true인 경우, 그 다음에 false인 경우, 이렇게 만족하는 거죠. 네,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라는 modified condition and decision coverage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살짝 설명이 어려운데 이게 세이프티 관련한 도메인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국방, 항공, 뭐 자동차, 뭐 철도, 의료기기, 헬스케어 뭐 등등 이런 도메인들, 안전이나 세이프티와 관련한 도메인에서 코드를 개발할 때 커버리지 기준으로 요 MCDC라는 커버리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할 건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그 뒤에 있는 다중 조건 커버리지를 먼저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조건 커버리지와 결정 커버리지, 그리고 조건 결정 커버리지라는 것을 봤었죠. 그래서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자, 개별 조건들의 true false, 그 다음에 전체 결정의 true false, 이렇게 다 만족하는데, 이제 다중 조건은 조건 커버리지의 조합들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결정 포인트 안에 보면 A가 0보다 크다라는 개별 결정의 true, false, 그 다음에 C가 1이라는 개별 조건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조건의 true, true, false, true,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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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첫 번째 결정 포인트 안에 있는 컨디션들의 조합, 그러니까 2승이니까 네 가지 조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true, true인 경우와 false, true, true, false, false, false. 두 번째 결정 포인트에서도 두 개니까 true, true 해서 false, false까지 네 가지 조합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의 케이스를 뽑아내는 것을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컨디션에 그러니까 전체 결정을 이루는 개별 조건들을, 조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조건들을 다 고려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 if 안에 있는 개별 조건들의 true, false의 조합, 두 번째 if 안에 있는 개별 조건들의 true, false의 조합.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첫 번째 결정 포인트에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의 true, false의 조합과 그 다음에 C가 1이라는 조건의 true, false의 조합을 모두 조합하면 true, true부터 false, false까지 네 가지가 나오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에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if가 A and C, A가 0보다 크고 and 또 and가 하나 더 있다. 그럼 세 가지 컨디션이 있다. 그러면 8개가 나오겠죠. 네 가지 컨디션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2에 4승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6개, 32개, 64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근데 복잡한 소프트웨어 가면 이 if 안의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얘는 개별 조건식의 가능한 조합을 고려한 가장 강력한 논리적 수준의 커버리지가 돼요. 그 뒤에 이제 뭐 패스 커버리지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커버리지 기준이 높긴 한데 문제는 다중 조건 커버리지는 현실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게 너무나 많아져요. 그래서 들어가는 공수가 노력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거보다는 낫지만 뭔가 결정 커버리지보다는 높은 수준의 테스트 케이스를 좀 뽑아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중간 형태의 커버리지를 만들어내요. 이게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 결정 커버리지보다는 높고 아까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 다중 조건 커버리지보다는 낮은 뭔가 중간 정도의 테스트 강도를 가지는 커버리지를 만들고 싶어서 변경 조건 커버리지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모디파이드 빼고 컨디션,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라고 하면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는 개별 조건식의 조합이기 때문에 모든 전체 결정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if 첫 번째 if 안에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 하나, c가 1이라는 조건이 하나. 그러면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조건 결정이면 true, false 각각 한 번씩만 나오니까 두 개만 나오죠. 근데 멀티플 컨디션은 네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멀티플 컨디션을 1, 0으로 봤을 때 a라는 조건과 b라는 조건 그리고 이게 전체 결정에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총 4가지의 조합이 나오죠.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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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여기 이제 숫자로 표현했는데 11, 10, 01, 00 이렇게 있으면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실제로 3가지는 우호 조건일 경우에는 3가지는 이쪽 true인 경우. 왜냐하면 하나만 true이면 이 전체 결정을 만족하니까 전체 결정에 몰려있고 두 번째 AND 조건으로 만약에 가정을 하면 둘 다 true인 경우만 true로 가고 나머지 10, 01, 00 요 세 가지는 false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조합이 있는데 4가지 조합이 개별 컨디션 멀티플 컨디션도 만족하고 전체 결정도 만족하죠. 그런데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를 좀 줄여보자는 컨셉으로 접근하는 것이 MCDC입니다. Modified Condition and Decision Coverage인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컨디션 디시전 커버리지보다는 테스트 강도가 높아요. 이를테면 아까 테스트 강도가 높은 게 11, 00 이렇게 두 개의 조합이면 컨디션과 디시전을 동시에 만족하죠. 엔드 조건도 마찬가지로 11, 00 이렇게 두 개의 조합만 있으면 true, false를 만족하고 개별 조건도 10, 10 이렇게 만족하죠. 그런데 거기보다는 테스트 강도를 좀 높이고 싶다. 그런데 전체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보다는 줄이고 싶다. 중간쯤에 있고 싶다. 라고 하면 각 개별 조건식이 다른 개별 조건식에 무관하게 전체 조건식의 결과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도록 함으로써 조건 결정 커버리지를 개선한 방식이다. 이게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컨디션 커버리지와 그 다음에 결정 커버리지, 디시전 커버리지를 모두 만족하는 한에서 개별 조건의 변경이 전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들을 삭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OR 조건을 먼저 볼게요. A, OR B일 경우에 자, 이쪽 먼저 볼게요. 둘 다 false, false이면 만약에 여기서 A를 false에서 true로 바꿔줘요. 그러면 1, 0이 되면 A의 변경이 전체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네,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00일 경우 둘 다 0이니까 false가 되는 건데
만약에 A가 1로 바뀌게 되면 1, 0이 되면 true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지울 수가 없고, 반대로 B가 0에서 1로 가도 마찬가지로 A와 상관없이 전체 결정에 영향을 줘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 볼까요? true인 경우에 여기서 0, 1이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A가 1로 바뀌어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B가 1에서 0으로 바뀌면 0, 0이 돼서 false로 옮겨지죠. 그래서 얘는 개별 조건이 전체 결정에 영향을 줘요. 여기에서는 A가 1에서 0으로 바뀌면 전체 결정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살아있어요. 근데 1, 1인 경우에는 A가 1에서 0으로 바뀌어도 어차피 B 때문에 전체 결정은 변함이 없어요. 반대로 B가 1에서 0으로 바뀌어도 전체 결정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전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1, 1의 조합을 삭제하자는 거죠. 그러면 자, 조건 커버리지, 컨디션 앤 디시전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가 두 개였죠. 11과 00. 그런데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는 11, 10, 01, 00 네 가지였죠. 네 가지 중에 앞에서는 두 개, 여기서는 네 개, 그러면 MCDC는 그 중간 하나를 삭제하니까 세 개의 조합만 있으면 테스트 케이스가 완성이 돼요. 이해되나요? 자, 엔드 조건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1과 10, 01, 00이 있어요. 그런데 개별 컨디션 A가 1일 경우에 얘가 0으로 바뀌면 전체 결정에 엔드 조건이니까 전체 결정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0, 1 되면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B가 1에서 0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false인 경우에 만약에 B가 1로 바뀌면 true가 되죠. 밑에 세 번째는 A가 1로 바뀌면 그것 때문에 true로 바뀌어요. 그런데 00일 경우에는 A가 1로 바뀌든 또는 B가 1로 바뀌든 둘 중에 하나가 1로 바뀐다고 해서 전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여기선 00을 삭제해요. 그래서 결정 커버리지, 그러니까 컨디션 앤 디시전, 조건 결정 커버리지에서는 111이라는 쌍과 00이라는 쌍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MCDC에서는 11, 0, 10, 01 이렇게 세 개의 케이스가 있고,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는 11, 10, 01, 00 네 개의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컨디션 앤 디시전 커버리지보다 강도가 높고, 그 다음에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보다는 강도가 낮은 중간 단계의 커버리지를 Modified Condition and Decision Coverage, MCDC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조건은 개별 조건을 바꾸는 경우에 전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이제 삭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주는 조합들만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살짝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좀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두 개일 경우에는 예제가 간단해요. 왜냐면 네 개의 쌍이고 어차피 이렇게 5일 경우에 11, 그 다음에 end일 경우에 00을 지우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3개 이상 되면 복잡해지죠. 요거는 이제 같은 설명이고요. 그래서 전체 결정식을 개별 조건이 변경할 때 영향을 주느냐 요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 결정은 또 만족하고 true, false 한 번씩은 다 만족하고 개별 조건도 다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도 다 만족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개인 경우 만약에 decision 포인트가 A and B or C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의 조합으로 결정이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111부터 000까지 있지. 그래서 여기서 교재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뭐 여기서 A가 0으로 변경되면 전체 조건식에 무관하다. B가 변경돼도 무관하고 C가 변경돼도 무관하다. 이렇게 하나 항목들을 쭉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각 개별 조건의 변경에 전체 영향을 주는 항목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해보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게 좀 어렵긴 한데 A and B or C 같은 경우에는 아까 true, false의 테이블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전체 A and B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C를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true이고 A and B를 묶어서 T라고 보고 그 다음에 O와 C를 여기 F라고 보면 그러면 이걸 묶었을 때 A, O와 C니까 A, O와 C를 만족하는 경우는 자, OR 조건일 경우에 여기서 이 테이블 보면 10, 01, 00 이렇게 세 가지의 조합이 있죠. 그럼 얘를 가지고 자, 10, 00, 01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이거를 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true인 경우가 true일 경우에 true 그 다음에 F에 해당하는 경우는 true, false 그리고 false, true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가 바뀌면 전체 결정에 영향을 주고 얘가 바뀌면 영향을 주죠. 그리고 세 번째 조합 FT, false, true일 경우에는 true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 오른쪽에 true, 그러니까 or C 조건에 대해서 true인 경우, 그러니까 얘와 상관없이 얘가 true로 바뀌면 true에서 false로 바뀌면 얘가 결정에 영향을 주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조합이 사실은 얘 때문이기 때문에 이 안에 TNF, FNT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이게 영향을 주는 거지 이쪽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생략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통 네 가지를 뽑아내요. 조금 설명이 어려운데 표를 가지고 설명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 테이블을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그래도 조금 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A, O와 B라는 큰 그룹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이 항목들을 추가해서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결정들을 이렇게 분할해 보면 MCDC를 조금 개수가 많아져도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MCDC 같은 경우도 개념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툴에서 많이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냥 실무에서는 그냥 도구를 활용해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MCDC 커버리지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중 조건 커버리지도 살펴봤죠 아까. 그래서 이 항목들을 보면 테스트 커버리지가 가장 낮은 거, 구문 커버리지, 결정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그 다음에 컨디션 앤 디시전 커버리지, MCDC, 멀티플 컨디션, 그 다음에 모든 경로를 수행하는 패스 커버리지. 이거는 실제로 이거는 테스트를 하지 못해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다루진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것은 구문 커버리지와 결정 커버리지 그리고 세이프티와 관련한 쪽에서는 MCDC 커버리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사용한다 라는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디시전 커버리지나 컨디션 커버리지
다음에 MCDC에 멀티플 컨디션 이런 포함 관계가 있지만 컨디션 커버리지가 항상 결정 커버리지를 포함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조 기반 기법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기본 경로 테스트라는 건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순환 복잡도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근데 이 개념이 테스팅 쪽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매트릭이기 때문에, 척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소개할게요. 이거는 이제 원래 그 맥케이브라는 그 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그 코드를 그래프로 변환을 하고 그래프에 있는 원리들을 가지고 수학적인 이론들을 적용해서 소프트웨어가 얼만큼의 복잡도를 가지는지 측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런 복잡도의 척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이제 순환 복잡도, 영어로는 Cyclomatic Complexity라는 수학 계산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테스트하는 건데 얘는 순환 복잡도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본 경로 집합의 개수인데 이 개수는 뭐냐면 기본 경로라는 것은 요 베이시스 패스인데 선형적으로 독립적인 프로그램 경로들의 집합.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그래프 이론을 수학적인 배경으로 변환해서 거기에서 최소한의 요구되는 경로의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론적인 것을 다루진 않을 거고,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 순환 복잡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코드가 복잡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순환 복잡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코드가 덜 복잡하다라고 보통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 라인 수가 길면 아무래도 코드가 사이즈가 크면 복잡해지겠죠. 하지만 코드 라인 수가 같아도 예를 들어서 if 안에 막 그 중첩돼서 if가 또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한 경우랑 그냥 단순히 쭉 코드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랑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복잡도는 그 코드의 그 구조를 분석해서 얼마나 복잡한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순환 복잡도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얘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본 경로 테스트라는 것을 하는 건데, 이 베이시스 패스라는 게 이제 순환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 경로 개수를 의미하고, 이 개수를 만족하는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를 플로우 그래프로 표현하고, 순환 복잡도를 만족하는 독립적인 경로의 수를 찾아 테스트를 수행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환 복잡도라는 것을 측정하고, 얘를 만족하는 최소한의 테스트 케이스를 뽑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팅할 대상을 플로우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에 순환 복잡도를 계산하고 독립적인 경로들을 정의해요. 그리고 정의된 각 경로별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수행하는데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한 뭔가 슈도 코드가 있다고 볼게요. i에 1을 어사인하고 while문 i가 n보다 작을 동안 이 while문이 도는데 if 그 중에서 i가 10보다 크면 10을 더하고 뒤에 10을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10을 빼는. 그래서 while문이 돌 때 10보다 클 경우에 10을 더하고 10보다 작을 경우에는 10을 빼는 이런 구문이 있다라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if문이 끝나고 while문이 끝난 다음에 print 동작을 수행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자, 요거를 state 1, decision 1, 2, state 2, state 3, state 4. 그래서 이제 statement는 총 4개가 있고 decision 포인트가 이제 2개가 있죠.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돼요. 여기 점점은 이제 진입점과 그 다음에 종료 지점을 가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statement 1, i는 i의 2를 어사인한다 라는 문장이 하나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while문이 돌죠. while 비교를 하죠. i가 n보다
작을 동안, 작으면 이쪽 경로를 타고, 그 다음에 크면 같거나 크면 이렇게 해서 프린트 문장을 수행하고 종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while문 안에 갔더니 decision point 2가 있어요. i가 10보다 크다. 그래서 10보다 클 경우, 그 다음에 10보다 작을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클 경우에는 10을 더하고 작을 경우에는 10을 빼는 동작을 하죠. 그래서 decision point 1, decision point 2 그래서 true, false에 따라서 수행하고 이게 만나서 while문이 끝나죠. 근데 여기서 while문에서 만족을 하면 또 계속 돌고 이 조건을 이제 i가 n보다 작지 않아 버리면 크거나 같아 버리면 종료해서 프린트를 하죠. 이런 구조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순환 복잡도라는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베이시스 패스라는 것을 도출해서 뽑아야 돼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최소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로인데 최소 겹치지 않는 경로를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를테면 여기서 1번과 10번은 엄밀히 말하면 이 프로그램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로예요. 그냥 시작점과 종료점을 그냥 편하게 표시한 거고 1, 2, 3, 4, 6, 8, 9, 10 이렇게 종료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1, 2, 그 다음에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서 9, 10 이렇게 종료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1, 2, 3, 5, 7, 8, 9, 10 그러면 이제 여기서 8번과 9번은 이제 겹치긴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3개의 패스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순환 복잡도로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의 개수 그러니까 그래프 이론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관점에서 보면 여기 R1, R2, R3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렇게 클로즈드 돼 있는 영역을 리전이라고 불러요. 리전. 그래서 영역을 그래프 관점에서 이렇게 엣지와 노드로 막혀 있는 영역을 R1, 두 번째 막혀 있는 R2, 그 다음에 여기는 뚫려 있죠. 그래서 나머지 바깥에 있는 부분 R3. 그래서 순환 복잡도는 3이 돼요. 근데 이거는 엣지 빼기 노드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엣지 요 화살표가 엣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드는 요 동그라미가 되죠. 근데 여기서 아까 1번과 10번은 원래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죠. 요 경로에서는. 그래서 엣지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지만 1번, 10번 두 개를 빼면 총 8개가 되죠. 노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8개에서 7개를 빼고 거기다 2를 더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엣지에서 노드를 빼고 거기다 2를 더할 수도 있고 또는 분기 노드의 개수 플러스 1이 돼요. 분기, 디시전 포인트가 두 개가 있죠. 그럼 2개 더하기 1은 디시전 포인트 1과 2를 더해서 거기에 1을 더하면 3개가 되죠. 그러니까 순환 복잡도는 이렇게 영역을 세든지 뭐 엣지 노드 플러스 2, 분기 노드의 개수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든 어쨌거나 여기서 이 코드의 복잡도는 3이 돼요. 순환 복잡도는 3이 되고 만약에 이게 if 안에 또 있으면 또 복잡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순환 복잡도의 값이 높으면 코드가 훨씬 복잡해지는 거고 낮으면 상대적으로 코드가 간단한 거고 기본 경로 테스트는 이런 그 순환 복잡도의 개수만큼 최소한의 경로가 필요한데 요 필요한 경로만큼 테스트 케이스를 뽑는 것을 기본 경로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 봤던 결정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의 개념과는 조금 더 다른 관점의 커버리지죠.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것도 코드의 구조를 분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 기반 기법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구조 기반 기법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법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커버리지에서는 구문 커버리지, 결정 커버리지, 그리고 MCDC 커버리지 이렇게 세 가지 많이 쓰고 그 외에 이제 기본 경로 테스트라는 개념으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테스트들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조 기반 기법은 이렇게 코드를 분석해서 코드나 코드의 구조를 보고 테스트 케이스를 뽑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내줬던 과제에 대한 답을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풀이를 해줄게요. 디테일한 설명은 생략하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니까 어느 부분 놓쳤는지만 좀 확인을 해보세요. 자, 맨 먼저 이제 결정 테이블 테스팅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컨디션과 액션, 조건과 리절트, 결과를 이제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스펙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이제 조건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구매 고객의 종류가 참가자 선수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죠. 왜냐하면 선수의 경우에는 이런 걸 질문 안 하는데 기타 고객일 경우에는 왜 있는지 설문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개최될 남성 여성 마라톤 대회를 위한 신청서를 보내겠죠. 그러니까 뭔가 팝업 메시지가 뜰 거고, 그 다음에 남성인 경우, 그러니까 성별이 있죠. 그래서 남성인 경우는 L 사이즈 판매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어떤 사이즈를 할 거냐 질문을 하죠. 이렇게 성별.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구매 지원 할인 혜택이 있느냐. 일부 구매자는 그런 게 있는데 해당 조건에 만족하면 할인 적용되고 그럼 적용된 금액을 제공할 거죠. 이렇게 빨간색은 조건, 그 다음에 파란색은 그거에 따른 결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뽑은 다음에 얘를 테이블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컨디션 크게 세 가지, 참가 선수냐 아니냐, 그래서 러너냐 아니면 기타 고객이냐, 예스면 참가 선수, 노면 기타 고객,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예스면 남성, 노면 여성. 그 다음에 구매 지원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조건들이 있고 이 조건에 따라서 액션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심 유형 선택창을 표시하고 사이즈 선택창 표시하고 할인 후 금액을 표시하고 남성 마라톤 데이를 전송하고 여성 마라톤 데이를 전송한다. 뭐 이런 액션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참가 선수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세 가지 조건이니까 불린 타입이기 때문에 2에 3승 8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세로 줄이 하나가 테스트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여기서 세로 줄이 8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나올 거고, 여기서 첫 번째만 보면 자, 참가 선수이다. 그리고 남성이다. 그리고 구매 지원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참가 선수니까 관심 유형 선택창 표시하는 질문을 안 받겠죠. 그렇죠? 여기서 기타 고객에게만 왜 이 대회에 관심 있는지를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 선택창은 남성한테는 무조건 L 사이즈를 제공하기 때문에 선택창을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구매 지원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할인 후 금액을 표시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남성 마라톤 대회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거나 여성 마라톤 대회 전송을 안 하죠. 왜냐면 얘네는 기타 고객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그 중에 남성일 경우에는 남성 마라톤 대회 정보, 기타 고객이면서 여성일 경우에만 여성 마라톤 대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겠죠.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조합들을 yes, yes, yes부터 no, no, no까지 8가지 조합을 만들고 각각의 조합을 따져가면서 여기에 어떤 액션들이 취해지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여기서 참가 선수가 아닌데 남성이면서 구매 지원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참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유형창 선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남성이기 때문에 사이즈 선택은 안 물어보겠죠. 구매 지원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할인 후 금액을 표시하고, 남성 마라톤 대회는 기타 고객이면서 남성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그 마라톤 대회 나갈 수 있는데 나가겠느냐, 뭐 이런 정보를 질문을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탁상식의 시간 날짜 표시 기능에 대한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을 만든다고 테이블을 만든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래서 각 상태가 4개가 있고 각 상태에서 트랜지션 할 수 있는 그 디스플레이 타임이면 예를 들면 셀렉트 체인지가 있고 체인지 모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갈 수 있는 상태가 체인지 타임과 디스플레이 데이트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체인지 모드일 경우에 디스플레이 타임에서 디스플레이 데이트 또는 디스플레이 타임이라는 스테이트를 이쪽에 쭉 나열하죠. 디스플레이 타임, 디스플레이 데이트, 체인지 타임, 체인지 데이트 이렇게 스테이트가 4개가 있고 각 스테이트에서 갈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타임에서 체인지 모드가 발생하면 디스플레이 데이트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디스플레이 타임에서 셀렉트 체인지가 발생하면 체인지 타임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요 만든 테이블이 사실은 요 기능을 반영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은 인밸리드한 케이스들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인밸리드한 케이스를 작성하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타임 모드에서 accept change라는 것을 이벤트를 발생시켜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인밸리드한 케이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원스위치 레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스위치 레벨은 뭐냐면 처음에 최초 상태에서 마지막 상태로 가는데 스위치를 거쳐가는 것을 한 번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가드도 없고 액션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예제죠.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거에 따라서 스위치 스테이트가 있고 거기서 또 이벤트가 한번 발생해서 파이널 스테이트로 가는 이렇게 가는 구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총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패스가 나와요. 예를 들면 지금 디스플레이 타임에서 여기서 체인지 모드로 갈 수 있거나 셀렉트 체인지로 갈 수 있죠. 디스플레이 타임에서 갈 수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 데이트 또는 체인지 타임인데 디스플레이 데이트나 체인지 타임인데 여기서 발생한 이벤트는 체인지 모드와 셀렉트 체인지예요. 디스플레이 타임에서 셀렉트 체인지 모드 이벤트 발생하면 디스플레이 데이트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이벤트 발생하니까 여기로 가고 여기서 이 이벤트 발생하니까 여기로 가죠. 근데 디스플레이 데이트에서는 여기서는 또 2개의 경우가 있죠. 체인지 모드와 셀렉트 모드가 있으면 그 이벤트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타임, 체인지 타임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여기 체인지 타임에서는 여기서는 갈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accept change 이벤트가 발생하면 디스플레이 타임으로 다시 시간이 설정되고 끝나죠. accept change, display time 이런 식으로 최초 상태에서 거쳐가는 스테이트 가능한 경우의 수 거기에서 또 가능한 경우의 수 그래서 파이널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그 패스들을 쭉쭉쭉 확장해 가면 총 9가지의 밸리드한 케이스가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요런 4가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의 인밸리드한 케이스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페어와이즈 테스팅은 우리가 그 교재 실습 따라하면 되죠. 그래서 인풋 텍스트에 요 내용들을 엑셀에서 작성한 내용을 집어넣고 올페어스 인풋 텍스트 꺽쇠 테스트 케이스 이렇게 하면 txt 파일이 만들어지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엑셀에 붙여넣기 하면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지금 16가지의 조합이 나오죠. 왜냐하면 자, 웹브라우저 4가지, 플러그인스 3가지, 클라이언트 OS 4가지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은 것을 먼저 한다고 했죠. 4가지와 4가지의 조합을 하면 4, 4, 16.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와 클라이언트 OS가 최소한 한 번씩은 조합을 만족한다고 하면 16가지의 조합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와 플러그인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OS와 플러그인스를 각각 접목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돌려보니까 여기 15, 16번의 리얼 플레이어는 물결 무늬가 되어 있죠. 이거는 뭐라고 했죠? 여기서는 플러그인스는 어차피 개수가 3개밖에 없어서
최소한 웹브라우저 플러그인 쓰는 432 12개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16개 중에 12개면 되고, 플러그인스와 클라이언트 OS도 432 12개면 되는데, 이 두 개를 같이 고려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14가지의 조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임의에, 보통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거 넣든지, 뭐 이렇게 순서대로 아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넣게 되면 총 16개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의 리얼 플레이어의 플러그인에 윈도우즈 7에서 돌아가는 테스트. 두 번째 케이스는 10의 미디어 플레이어에 10에서 돌아가는 테스트. 이렇게 해서 16가지인데, 만약에 이게 세 가지의 경우 수를 모두 다 고려한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네, 4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48가지의 조합이 나와야 돼요. 올 페어를 하면. 모든 경우, 세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하면 48가지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웹브라우저 깔고 플러그인 선택하고 OS가 있고, 이거를 48대의 PC를 선택한다. 아니면 48대의 벌처 머신을 만든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겠죠. 근데 그거를 16개의 조합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페어와이즈 테스팅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제를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